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진천 70대 외국인의 동선이 최초 조사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대처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웨딩홀에서 유튜브 가수와 팬카페 모임을 한 30여 명이 방역 지침을 어겨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층간소음 흉기단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던 경찰이 앞으로는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하면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세계 시장에 충북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첨단 패키징 공장이 들어섰고 연구개발 시설 구축도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9명, 충주 13명, 제천 6명, 단양 1명, 음성 6명, 진천 1명, 증평 1명, 보은 1명, 영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9,366명, 누적 사망은 95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천의 70대 외국인이 시외버스에서 내린 뒤 탔던 택시를 찾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시외버스 블랙박스를 찾아보니 당초 알려진 동선과 달리 진천에서 택시를 타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사소통 문제로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이틀 뒤 인천에서 진천행 시외버스를 탄 70대 외국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이 벌인 조사에서는 진천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금으로 요금을 내 어느 택시를 탔는지 알 수가 없고 전파 위험도 컸던 터라 진천군 관내 모든 택시기사가 일제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시외버스 블랙박스를 입수해 찾아보니 이 70대가 내린 곳은 진천이 아니라 경기도 안성시였습니다. 인천서 8시 40분차 타고서 거기 앉은 사람은 죽산선 내렸어야죠. 방역당국이 다시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 70대는 안성 죽산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진천에 있는 자택까지 온 거였습니다. 진천이다 아니면 죽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니까 딸이 진천 터미널, 진천 택시를 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준 겁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엔 안성시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일 진천까지 운행했던 택시기사가 확인돼 급히 PCR 검사를 받았고 안성시는 밀접 접촉자 확인에 나섰습니다. 동선 파악에 혼선이 빚어지며 웃지 못할 소동까지 벌어진 가운데 70대 감염자의 가족과 친구 등 밀접 접촉자 4명은 2차 검사에서도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진천구는 이 70대가 확진되기 전 인후통 증상으로 방문했던 약국에 CCTV를 분석한 결과 함께 머물렀던 8명 가운데 1명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현 웨딩홀에서 유튜브 가수 팬카페 생년 모임을 한 30여 명이 무더기로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2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면 안 된다는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긴 건데요. 방역당국은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웨딩홀이 풍선 장식들로 꾸며졌고 송년의 밤이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유튜브 가수 팬카페 모임인데 86석 규모의 홀에 30명 넘게 모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청 직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 반가량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고 당시 방역 지침상 12명 이상 모이는 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장소를 내준 웨딩홀 측은 이들이 사적 모임이 아닌 공연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공연을 한다고 하기에 계약을 받은 거였었거든요. 이틀 전에도 이제 다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 시에다가 부분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 방역 지침상 공연이라 하더라도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하면 행사로 간주하고 행사 기준 또한 공공기관, 법인 등 법정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천, 논산, 대전 등 충청권 각지에서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전에 송년 회비를 걷고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참석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걸 봤을 때 공연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12명 이상 모였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았어요. 청주시는 참가자 전원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10만 원씩 부과하고 웨딩홀 측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확진 환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더해지며 조금씩 되찾아가던 일상도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고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가능할 걸로 예상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71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67명을 넘었는데 80명을 넘긴 날도 이달 들어서만 3일이나 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한 달여간 진행됐던 일상 회복은 다시 멈춰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31일 밤 개최 예정이었던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고심 끝에 열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499명까지 참석 가능한 충북도 내 최대의 연말연시 행사이지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취소입니다. 현재 방역 수칙상 백신 접종 완료자 등만 참석하면 행사를 여는데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보훈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국 규모의 탁구, 펜싱 대회가 잇따라 취소됐고 옥천군도 읍면별 해맞이 행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축소 개최하기로 했던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역시 이번 주 중에 최종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도내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나 축제는 규모 100명 이상만 따져도 30여 개. 충청북도는 지난 3일 각종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 또는 축소하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냈습니다. 각 기관 단체 등에서 또한 사회 등에서도 같이 그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해서 좀 축소 내지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많은 참여를 한껏 기대감을 높였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도 1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이번 달부터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데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10일 조치 부활이라는 변수를 만난 겁니다. 항공사와 여행사, 공항공사와 세관 등 국제선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취소됐고 협의 중이던 내년 1월 설 명절 기간 동남아 전세기 운항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행사 측에서 이제 전세기편으로 한번 이제 국제선을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행사 측에서도 그렇고 항공사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국제선이 재개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5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단양 단성면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단성면 가산리와 대잡리에서 각각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 충북에서만 누적 23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과 수색팀 등이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 6마리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발생 개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검사 중인 폐사체는 모두 단양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 2명이 가해자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부실 대응 논란이 컸는데요. 경찰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테이저건 등 제압 장비도 적극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지구대에 잡혀온 30대. 경찰들에게도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전선이 달린 전기침을 발사해 일시적으로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면서 범인을 제압하는 데 쓰이는 테이저건. 경찰은 지난 2019년 물리력 행사 규칙을 마련하면서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면 테이저건을, 흉기를 사용하는 급박한 상황에는 권총을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과잉 대응을 막자는 차원에서 덜 위험한 물리력을 우선 사용하라고 권고하면서 현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는 1년에 10번도 안 됩니다. 충북의 1, 2년 차 신임 경찰들이 테이저건 실습에 나섰습니다. 교육생이 흉기를 버리라며 경고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상대를 제압합니다. 사격판이나 아니면 마그네킹에 대고 쏴서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에 대고 쏘는 기회가 되어서 현장에서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앞으로는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하기로 하고 실습 훈련까지 벌인 겁니다. 물리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폭력적 공격이 행해졌을 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서 경찰은 또 코로나19 이후 원격으로만 진행했던 테이저건 사용 교육을 현장 실습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세계시장에 충북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괴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이 준공됐는데 충청북도는 인근인 청주 오창에 패키징 연구개발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축구장 25개 크기에 달하는 넓은 대지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원형인 반도체 웨이퍼를 사각형 패널로 재배치한 뒤 한꺼번에 포장하는 이른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기존보다 5배 많은 반도체 칩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에 국내 중소기업이 도전장을 낸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를 한국에 와서 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준공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관은 대표적인 기술 혁신 사례라면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인프라, R&D, 생태계 강화 지원이 담긴 대규모 일타 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설계와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같이 설계하는 기업을 팹리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웨이퍼에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웨이퍼에 새겨진 반도체 회로를 외부 단자와 연결하고 포장하는 후공정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충북이 국내 시장에서 선점하려는 산업이 바로 패키징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규모가 큰 팹리스와 파운드리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동안 충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패키징 시장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2,600억 원을 들여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 정부 사업을 청주 오창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충북권 반도체 후공정 거점 조성을 통해서 충북이 후공정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만이 주도하면서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반도체 후공정 산업. 충청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임택수 청주시 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음성군수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임 부시장은 음성군수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공직 사퇴를 결정했다며 향후 정당 가입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음성 출신인 임 부시장은 음성 부군수와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난안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에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는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후삼 위원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경용 전 청장은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당원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첫 번째 과제로 분열돼 있는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연장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예산에 62억 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만 34살 이하 청년 노동자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던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930여 기업 청년 근로자 9,600여 명이 청년 교통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저희 MBC 충북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보 공유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미디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의 우수한 콘텐츠를 MBC 충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충북형 미디어 교육 콘텐츠도 공동 기획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아웃도어 교육 성과를 공개하는 전시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립니다. 학생들의 탐험 준비 단계부터 탐험 과정을 거쳐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소감, 선생님과 부모님의 격려 메시지 등을 열다와 나아가다, 꿈꾸다 등 6가지 단계로 나눠 사진과 영상, 글로 보여줍니다. 전시가 끝난 뒤에도 전시 자료는 아웃도어 거점 학교인 증평공고로 이전해 계속 전시됩니다. 올해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립니다. 청주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에 참여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도시재생이 가져올 변화를 소개하며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한편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행사장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도 할 방침입니다. 옥천에 우주항공 산업 생산기지가 들어섭니다. 우주항공 분야 유망 스타트업 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4월까지 옥천군 군서면 12,500제곱미터에 130억 원을 투자해 우주발사체 시스템 생산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협력해 소형 우주발사체를 개발 중인 이 업체는 대전에 본사와 공장을, 카이스트에 시험장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10일 공식 투자 협약을 진행합니다. 청주시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청주시가 밝힌 내년 최종 국비 확보액은 올해보다 11.1%, 1,600억 원 증가한 1조 6,102억 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연간 증가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7,4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SOC, 재난안전 3,700억 원, 산업경제 2,511억 원 등입니다. 영동군의 일라이트 상표권이 시중 상표로 사용됩니다. 영동군은 라누베와 메덱스 힐링 등 일라이트 제품 생산기업 4곳과 영동 일라이트 상표권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동군은 지역 일라이트 홍보는 물론 상표 사용 기업들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받아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동 지역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광물 일라이트는 천연 화장품이나 수처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창단한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이 첫 해부터 천하장사를 배출했습니다. 영동군청 창단 멤버로 영입된 임수정은 전남 구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최고인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임수정의 여자 천하장사 등극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은 선수 5명과 감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 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과 단체가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학생과 일반, 자원봉사, 의용소방대 등 4개 부문에서 11개 팀이 대상을,
18개 팀이 특별상을 수상했고 163회 참가해 화훼 농가를 도운 음성의 윤상숙 씨는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는 지역 주민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을 돕고 일정 금액을 받는 인력납 해소 사업으로 최근 5년 동안 7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청주시 율량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동청주 세무서가 40여 분 동안 정전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대 가로등과 신호등도 잇따라 꺼지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동청주 세무서 근처의 한 건설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박다 묻혀있던 고압 케이블을 훼손해 정전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